다채로워진 한국 다문화 사회의 변화와 기회엔드 박성옥. 2025년 1월부터 글로벌 뉴스통신에서 다문화 전문가 박성옥 박사의 다문화 이야기가 연재되고 있다. 다문화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한다.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다문화 사회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사회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다채로워진 한국 다문화 사회의 변화와 기회엔드 박성옥. 우리 옆집에 새로 이사온 김씨 가족 아빠는 한국인인데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래. 어머, 우리 동네 카페 사장님도 필리핀에서 오셨다던데.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신입사원은 중국에서 자랐대. 한국말 발음이 좀 어색하긴 해도 일 잘한대. 이런 대화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왔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265만 명을 넘었다. 전체 인구의 5.17%로 20명 중 1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학교도 많이 달라졌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19만 명을 넘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제 교실에서 피부색이 다른 친구, 이름이 낯선 친구를 만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됐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세계화의 물결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사랑을 찾아, 또는 새로운 삶을 찾아서다. 이런 변화는 한국 사회의 양날의 검과 같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더 풍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도 키울 수 있고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인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과제들도 생겼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도 생기고 있다. 더 걱정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되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오히려 떨어졌다. 100점 만점에 52.27점으로 낙제점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학교에서부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어릴 때부터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 언어 교육, 취업 지원, 심리 상담 등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을 우리가 아닌 그들로 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한국 사회가 할 일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사회,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모든 구성원의 몫이다. 한국 사회가 이 변화를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꽃피워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경계를 넘어 다문화 이야기 앤드 박성옥. 다문화? 그게 정확히 뭐예요? 외국인들 얘기 아닌가요? 국제결혼한 가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은 다문화 관련 강의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다문화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다문화는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를 뜻한다.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부터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급증으로 그들의 처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부터였다.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독특한 양상을 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정책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는 도시로까지 확대되어 한국 사회의 얼굴을 빠르게 바꿔놓았다. 서구에서 몇 세대에 걸쳐 일어난 변화가 한국에서는 불과 20년 만에 일어난 셈이다.
이제 지하철이나 거리 어디서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왔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문화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는 더 풍요롭고 창의적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자라날 수 있다면 그들은 더 넓은 세계를 품은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문화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그 여정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때다. 작은 관심과 배려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히 외국인의 수적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가치관,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변화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교육 현장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되면서 기업 문화와 의사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다국어 서비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복지제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 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한편 다문화 사회는 우리의 문화적 지평을 넓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다양한 나라의 음식, 음악, 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우리의 문화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세계 각국의 축제와 행사가 한국에서 열리고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차별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서로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문화 다양성 교육 등이 그 예다.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다문화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 편견 없이 다문화 구성원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의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포용적이고 열린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한국, 도전과 기회의 새 지평. 엄마, 오늘 학교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이름이 응옥이래요. 그래? 어떤 친구니? 눈이 크고 예쁘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왔대요. 내일 미술 시간에 같이 그림 그리기로 했어요. 이런 대화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김치와 쌀국수, 불고기와 반미 베트남식 샌드위치가 한 식탁에 오르는 모습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지난해 안산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이 전교 회장으로 선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학생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고 한다. 한국 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며 변화해왔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단일 민족 국가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성장하고 있다. 2024년 12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265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우리 이웃 100명 중 5명 이상이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2년 전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 숙소 화재 사건과 18명의 이주노동자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1차 전지 제조 공장.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의 그림자를 드러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안전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비극을 낳은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주 노동자의 인권과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변화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 이후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다문화 마을 특구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축제와 요리, 교실 등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켰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동화주의나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와는 달리 한국은 사회통합이라는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된 한국의 다문화화 과정과 관련이 있다. 불과 30년 만에 단일 민족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한 한국의 경험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미래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2050년 한국의 학교에서는 AI 통역기를 이용해 다국어로 수업이 진행될지도 모른다. 거리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축제가 열리고 기업에서는 다국적 팀이 협업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창의성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자 기회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포용적이고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